주주는 양주 회계군 상우현 출신으로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기에 그의 어머니가 비료를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 주준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준도 고생하는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효행에 힘썼기에 이를 좋게 본 현에서 그를 불러 문화서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주준은 의를 좋아하고 재물을 가볍게 여겨서 고향 사람들 모두가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같은 군의 주규라는 인물이 관직에 나서게 되어 관과 투곤을 갖춰야 했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돈이 없었기에 궁고에 돈을 빌려서 비용을 마련했는데 이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주준은 어머니 몰래 비단을 빼돌려 주규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으나 이로 인해 그의 어머니는 생업을 잃어버렸고 그녀는 주준을 비난하며 원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준은 지금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 큰 이득이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난해도 나중에 풍족해지는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다독입니다. 실제로 상우현의 장이었던 도상은 주준의 일화를 듣고는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생각해 회계태수 위에게 그를 추천했고 그로 인해 주준은 현의 관리에서 군의 관리가 됩니다. 회계태수 위가 물러나고 윤단이라는 사람이 후임으로 왔는데 그는 주준을 주부로 임명합니다. 희평 2년 윤단은 도적 허소를 토벌하려 했지만 전과를 올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주에서 그 죄를 물어 조정에 상주하여 그를 사형시키려 합니다. 이에 주준은 재빨리 수백 금을 모은 뒤 지름길을 통해 수도로 달려가 법을 관장하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주에서 윤단을 처형해야 한다는 상주의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윤단은 좌천되기만 하고 사형은 면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하며 주준 또한 끝내 이 사실을 윤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주 지역의 도적무리들이 일제히 봉기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교주를 관할하는 관리들은 연약해 이를 막지 못했고 또한 교주의 도적 양용이 남의 태수 공지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군현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광화 원년 조정에선 이 사태를 막을 책임자로 주준을 뽑아 그를 교주자사로 임명하였는데 주준은 교주로 가기 전 고향인 회계에 들러 5,000명의 병사들을 모집한 뒤 군을 둘로 나누어 교주로 진군합니다. 주준은 교주에 당도한 뒤 우선 사자를 보내 도적의 허실을 찾아 비판하고 조정의 위덕을 말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이로 인해 반란군들의 사기가 저하되자 그대로 공격해 들어가 양용 등의 목을 베었기에 수만 명이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를 시작으로 주준은 한 달 만에 반란을 종식시켰고 그 공으로 중앙에 소환되어 간이 대부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중평 원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황보숭을 좌중랑장, 주준을 우중랑장에 임명하여 황건적을 토벌하게 합니다. 이에 주준은 영천에서 황건적의 군대를 이끄는 타제와 전투를 치렀으나 어이없게도 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다행히 황보숭의 도움에 힘입어 타제의 군대를 격퇴시켰고 이후 주준은 황보숭, 조조와 함께 영천, 연암, 진국의 황건적 일당들을 모두 토벌하는 공을 세웁니다. 남양의 황건적 장만성이 봉기를 일으켜 자신을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남양 태수 조공을 죽이고 원에 주둔했는데 새로 부임한 남양 태수 진일이 장만성을 격파하고 그의 목을 베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황건적의 무리들은 흩어지지 않고 조홍이라는 인물을 새로이 대장으로 세웠는데 그로 인해 황건적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그 수가 10만 명이 되었고 그들은 완성을 차지해 버립니다. 이에 주준은 조정의 명을 받들어 형주 자사 서구와 남양 태수 진일과 함께 약 2만여 명의 병사들로 완성의 조홍을 포위합니다. 그러나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완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황제인 영제에게 무능한 주준을 소환해야 한다고 상주합니다. 그러나 사공장원이 상소하여 옛날에 진나라는 백기를 기용하고 연나라는 악의를 임용해 적을 격파하여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주는 이미 여러 차례 황건적을 격파한 공적이 있고 적을 섬멸할 방책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견한 장소를 바꾸는 것은 병법에서도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준에게 유예를 주고 그 성공을 요구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라고 했기에 영제는 주준을 소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주준은 조정에서 자신을 소환하려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곧바로 완성을 공격해 조홍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연달아 황건적의 우두머리를 제거했지만 황건적의 무리는 또다시 한충이라는 인물을 지도자로 내세웠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며 주준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주준은 적에 비해 자신의 군사의 수가 적어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성 주위에 보루를 만들고 토산을 쌓아 성내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러다 주준은 때가 왔다고 생각해 병사들에게 명하여 성의 서남쪽을 공격하게 했는데 이에 황건적들은 모두 서남쪽으로 몰려가 수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준의 계책이었으니 주준은 적군이 성의 서남쪽에 몰려있는 사이에 직접 정예병 5,000명을 이끌고 성의 동북쪽을 기습해 들어가 성 안으로 돌입하는 데 성공했고 이로 인해 황건적의 우두머리인 한충은 후퇴해 소성에서 저항하였으나 이내 두려움에 떨며 항복을 청합니다. 이에 소구와 진일은 적의 투항을 받아주자고 하였으나 주준은 지금 항복을 받아들이면 도적들은 유리할 때는 공격해오고 불리할 때에만 항복을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모반할 마음만 조장시킨다고 말하며 한충의 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준은 계속해서 한충이 있는 소송을 공격했으나 황건적의 군세는 10만으로 여전히 강했기에 이길 수 없자 포위를 풀어 적이 퇴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자 한충은 퇴각로를 확보하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적을 성 밖으로 유인하려 한 주준의 계책으로 대기하고 있던 주준은 이들을 공격해 수만 명의 수급을 얻는 대승을 거뒀고 진일이 직접 한충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황건적 잔당들이 계속 봉기를 일으켰으나 주준은 그때마다 군을 이끌고 진격해 모두 토벌해버리니 조정에서는 주준을 우고기 장군으로 임명했고 그가 개선하며 수도로 돌아오자 광록택으로 임명한 뒤 시급 5,000원을 가중해 줬고 거기다 특진의 지위까지 더해줬다 합니다. 동탁이 권세를 잡고 조정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을 때 주준은 한암윤의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동탁은 그 권세가 하늘처럼 높았지만 주준이 명성이 있고 노장이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매우 미워하였지만 겉으로는 친하게 대우했다고 합니다. 동탁의 전행이 심해지는 와중에 원소를 필두로 한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고 그 세력이 점차 불어나자 동탁은 두려워하며 포업을 장안으로 옮기자는 주장을 했으나 주준이 즉시 반대했다고 합니다. 동탁은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주준이 미웠지만 그의 명성이 높았기에 어찌 할 수 없었고 이에 오히려 그의 명성을 이용할 목적으로 그를 부관으로 삼아 장안천도를 실행하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동탁이 보낸 사자가 주준을 찾아가 그를 동탁의 부관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주준은 거절하며 서쪽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천하의 신망을 잃고 천하 사람들은 이 죄를 물을 것입니다. 신은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자가 제가 여기 온 것은 천자가 당신을 불러 임명하려 한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대는 이것을 거절하고는 오히려 묻지도 않은 천도에 관한 일을 거론하시는 겁니까? 라고 대답하니 주준은 상국의 부관이 되는 것은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천도 계획은 갑자기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천도에 관해 말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자는 모른 척하며 천도에 관한 일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발표도 없었는데 그대는 어디서 그것을 들은 것입니까? 라고 주준에게 물으니 주준은 상국이 신하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기에 결국 사자는 주준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돌아갔고 동탁도 주준을 부관으로 삼으려던 계획을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동탁은 장안으로 천도를 하며 자신을 따르지 않는 주준에게는 낙양의 수비를 명합니다. 이에 주준은 반동탁 연합군의 제장들과 몰래 서신을 주고받으며 내응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동탁이 습격해올 것이 두려워 형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준은 동탁이 양이라는 인물을 한암윤으로 임명해 낙양을 지키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진격해 낙양을 점거합니다. 그러나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하며 하남 지역을 초토화시켰기에 주준은 물자를 얻기 위해 낙양에서 물러나 동쪽 중모 지역에 주둔하고는 여러 주군에 글을 보내 출병을 요구하며 동탁을 토벌하자고 합니다. 서주자사 도겸이 가장 먼저 호응하여 주준에게 정예병 3,000명과 물자를 보내 지원하였으나 주준은 동탁이 보낸 이각과 곽사와의 전투에서 패하였고 자신의 군세로는 동탁을 토벌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중모 지역에 머물기만 했다고 합니다. 주준이 중모에 머무는 사이에 동탁이 죽고 이각과 곽사가 난을 일으켰기에 세상은 난장판이 되었고, 이때 도겸은 주준이 명신으로 수많은 전공이 있어 큰일을 맡겨야 한다고 말하며 수많은 호걸들과 북해상 공융 등과 함께 주준을 추대해 지도자로 삼아 이각과 곽사를 토벌해 천자를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각 측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았는데, 이각은 태의 주충과 상서 가후의 계책을 채택해 주준을 조정으로 소환시켜 도겸 등의 계획을 무산시키려 합니다. 주준의 부하들은 이각과 곽사, 번조가 있는 장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주준에게 도겸의 말을 받아들이자고 하였으나, 주준은 주군이 신하를 부른다면 의로서 마차의 마종을 기다리지 않아야 한다 하물며 천자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이각과 곽사는 애송이고 번조는 평범한 아이에 불과하니 그 밖에 뭔가 깊은 음모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또한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어 내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내가 그 틈을 탄다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도겸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각의 소환에 응해 태복에 임명되어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준의 예상대로 이각은 번조를 죽인 뒤 곽사와 싸우며 내란을 일으켜 장안은 전란에 휩싸였고, 주준은 헌재의 조칙을 받들어 태위 양표 등과 함께 이각과 곽사를 설득해 싸움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각과 곽사는 주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망나니들이었고, 그들은 주준을 볼모로 잡은 뒤 헌재의 안위를 위협에 노출시키며 전투를 치룹니다. 주준은 강직한 성격의 사람으로 이를 참아 두고 볼 수 없었으나 타개할 힘이 없었기에 그날 중에 화병으로 죽어버렸다 합니다. 주준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표를 올려 송견을 좌군사마로 삼았고, 이에 송견은 주준의 밑에서 활약하며 황건적을 토벌하였고, 특히 완성에서 전투를 치렀을 때 성에 먼저 오르는 대활약을 하였기에 주준은 조정에 송견을 칭송했고, 이로 인해 송견은 별부사마에 임명됩니다. 이처럼 송견이 삼국지의 주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인물이 바로 주준이었습니다. 흑산적 우두머리 장년이 세력을 불리며 노략질을 일삼았는데 하북의 9년 중에서 이들에게 해를 입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장년을 토벌할 힘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장년이 조정에 항복을 청했기에 조정은 그에게 관직을 주고 하북에서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장년은 오히려 그때부터 점차 한해를 침입했고, 그 위협이 수도 근처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준이 직접 한해 태수가 되어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장년의 군대를 공격해 격퇴시켰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주준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